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파일 입출력 기능을 이용해 새롭게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관리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에서 파일 시스템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들과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경로를 생성, 수정하고 관리하는 모듈인 OS 패스 모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파일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글랍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 배울 글랍과 OS 패스 모듈을 활용한 트리 기능을 구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OS 패스는 파일 경로를 생성 및 수정하고 파일 정보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예제들은 꼭 from OS 패스 import 별표를 입력 후 실행해야 합니다. OS 패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활용하면 파일 시스템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외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즈, 맥 OS, 리눅스 등 다양한 OS에 대해서 따로 파일 경로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OS 패스의 앱솔루트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현재 경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력받은 경로를 절대 경로로 바꿔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S 패스의 베이스 네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입력받은 경로의 기본 이름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패스 함수와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입력받은 경로의 기본 이름이 반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제도 기본 이름만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S 패스의 dir 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받은 파일 디렉토리의 경로를 반환하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 템프까지의 디렉토리를 반환하고, 두 번째의 경우 파이썬 폴더까지의 디렉토리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S 패스의 EXI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받은 경로가 존재하면 true를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리눅스와 같은 OS에서는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존재하지만 읽기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false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고 실제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은 OS 패스의 expand us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받은 경로 안에 물결 표시를 현재 사용자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로 대체합니다. 물결에 붙여서 사용자 명을 붙이면 원하는 사용자 경로로 대체됩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물결 표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expand user의 물결 표시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어드민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 다음에 사용자를 붙이면 해당 사용자 폴더가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S 패스의 expand 바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and 바즈는 패스 안에 환경 변수가 있다면 확장합니다. 환경 변수는 OS environ에 정의된 것을 참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아래쪽에 OS environment에 시스템 루트가 윈도우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시스템 루트 부분이 윈도우즈로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홈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홈 변수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S 패스의 get a time입니다.
이것은 입력받은 경로에 대한 최근 접근 시간을 반환하고 반환되는 값은 if치 이후 초 단위로 반환됩니다.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OS 에러가 발생합니다.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려면 다음과 같이 10강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import time을 하고 time에 gmtime 안에 getDateTime으로 나온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getMtim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etMtime은 입력받은 경로에 대한 최근 변경 시간을 반환합니다.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OS 에러를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getCtim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받은 경로에 대한 생성 시간을 반환합니다.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생성 시간이 아닌 최근 변경 시간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OS 에러를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OSPath의 getSiz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etSize는 입력받은 경로에 대한 바이트 단위의 파일 크기를 반환합니다.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OS 에러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SPath의 isAbsolute입니다. 경로가 절대 경로이면 true를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경로에 가서 파일 검사를 하지는 않으며 입력받은 문자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OSPath의 isFile입니다. isFile은 경로가 파일인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파일인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는 false를 반환합니다. 혹은 해당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해당 패스가 파일인지 검사해서 파일이면 true를 반환하고 해당 파일이 검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서 false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SPath의 isDi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Dir은 경로가 디렉터리인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디렉터리인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혹은 해당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해당 패스는 디렉터리가 아니고 파일이기 때문에 false가 반환됩니다. 두 번째는 디렉터리 명이므로 true가 반환이 되며 세 번째에는 해당 디렉터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false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SPath의 joi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oin은 해당 OS 형식에 맞도록 입력받은 경로를 연결합니다. 입력 중간에 절대 경로가 나오면 이전에 취합된 경로는 제거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해당 값들을 다 연결해서 붙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경로는 정상적인데 두 번째 절대 경로가 나오게 되므로 두 번째, 세 번째만 합쳐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SPath의 NORM 케이스입니다. NORM 케이스는 해당 OS에 맞도록 입력받은 경로의 문자열을 정교화합니다. 윈도우와 같은 경우 아래 예제와 같이 소문자로 바꾸고 슬래시를 역슬래시 2개로 변경합니다. 입력받은 패스를 모두 소문자로 바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정보를 모두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를 쓰기 때문에 역슬래시로 바꾸고 다른 문자들도 P도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OSPath의 NORMPat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RMPath는 입력받은 경로를 정교화합니다. 현재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점이나 상위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점 2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삭제합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파이썬 폴더에 현재를 나타내는 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일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정교화해서 점을 삭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의 경우는 한 단계 파이썬 32 폴더로 들어갔다가 상위로 패스로 올라가는 점점이 나오고 그 다음 파일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폴더는 날아가고 뒤에 파일명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OS 패스의 스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릿은 입력받은 경로를 디렉터리 부분과 파일 부분으로 나눕니다. 단순한 문자열 연산이므로 실제 파일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폴더명이 왔는데 패스 부분과 파일 부분으로 나눠서 반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릿 드라이브입니다. 스플릿 드라이브는 입력받은 경로를 드라이브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또한 단순한 문자열 연산이므로 실제 파일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C의 드라이브 부분만 띄어지고 나머지 부분이 스플릿돼서 결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릿 EXT입니다. 스플릿 EXT는 입력받은 경로를 확장자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함수 역시 단순한 문자열 연산이므로 실제 파일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디렉토리와 파일명과 확장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장면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과 확장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랍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랍 모듈은 윈도우의 dir 명령어나 리눅스의 ls 명령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글랍 모듈의 글랍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랍 함수는 경로에 대응되는 모든 파일 및 디렉터리의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별표와 물음표도 사용 가능하며 정규식과 같이 대괄호도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를 주는 방식에 따라 절대 경로로 결과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우선 글랍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글랍 모듈에 글랍 함수를 호출하는데 캐논으로 시작하고 앞에 문자 하나가 나오고 확장자는 모든 확장자에서 반환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캐논의 2의 모든 확장자에 해당하는 mp3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글랍을 호출하는데 캐논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0에서 9까지 문자 1개가 나오고 모든 확장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캐논 2의 mp3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랍을 호출하는데 모든 파일명에 대해서 exe 확장자인 것을 반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exe이지만 앞에는 다른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모든 파일에 대해서 반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글랍 함수를 호출할 때 바로 위와 동일합니다. 모든 파일명의 exe 확장자인데 다만 앞에 절대 경로를 붙인 게 다릅니다. 그럴 경우 똑같이 python.exe, python w.exe, wxopen.exe가 오는데 절대 경로의 형태로 결과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랍의 iGlab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랍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지만 리스트로 결과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리스트에 담지 않으므로 결과가 매우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iGlab의 모든 파일을 할 경우 아까 전 글랍을 할 경우에는 리스트가 반환되는데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객체가 반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하면은 모든 결과가 정상적으로 프린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리는 하위 디렉터리 구조를 보여주는 툴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OS 패스와 글랍의 일부 기능을 이용해서 트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예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현하기 전에 트리를 한 번만 수행해 보겠습니다. 트리를 수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 폴더 기준으로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모두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S 패스와 글랍을 이용해서 트리를 흉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주면 그 안에 모든 디렉터리와 파일을 출력해주는 함수, 예제 코드에서는 트래버스 함수를 만들고, 함수 내부에서는 파일인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출력하고 디렉터리인 경우에는 디렉터리 명을 출력한 후 그 안의 내용을 다시 재기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력할 때 어느 정도 깊이인지에 따라 띄어쓰기만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 탐색에 필수적인 글랍 모듈과 파일인지 폴더인지 검사하기 위해서 OSPaths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폴더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트래버스를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은 글랍을 이용해서 현재 입력받은 모든 파일 및 디렉터리의 리스트를 검사합니다. depth는 0인 경우에는 초기 값이므로 루트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만 표시를 약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프리픽스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depth에 따라 여백을 조정합니다. depth 개수만큼 공백을 추가해 주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OSPath의 isDir을 이용해서 폴더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만약에 폴더가 맞다면 폴더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 폴더 안을 다시 재기적으로 트래버스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므로 depth에 더하기 1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OSPath의 is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인지 검사하고, 파일이면은 화면에 프리픽스와 파일명을 프린트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폴더가 아니므로 더 재기적으로 트래버스를 호출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화면에 알 수 없는 결과라고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했으니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폴더를 입력으로 넣고 처음에는 루트로 의미하므로 0을 넣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작성한 tree.py를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포함하여 아래에 있는 모든 폴더와 파일들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일 경로를 생성, 수정하고 관리하는 모듈인 OSPath 모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예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글랍 모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배운 글랍과 OSPath 모듈을 활용해서 트리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